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팀 케어 플로우에서 보내주신 장골근 안정화 훈련에 대한 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보통 운동법이라고 하면 동작을 설명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스쿼트는 이렇게 해라. 벤치프레스는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이죠. 네. 근데 이 글은 실제 움직임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운동 전 준비 자세에 대해서만 거의 모든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운동 전에 자세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실 텐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근육 하나, 그것도 준비 자세에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 장골근이라는 근육의 정체와 왜 때로는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의 출발점 자체가 장골근을 단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 중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보는 건가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의 초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골반 깊은 곳에서 척추랑 다리를 연결하면서 효율적인 복강내압을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복강내압이요? 네, 한마디로 건물의 주춧돌 같은 근육이라는 거예요. 주춧돌이라니.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근육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주춧돌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장골근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서 말하는 고관절 찝힘 현상이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정말요? 자료에 따르면 장골근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계획에 돌입합니다. 비상계획이요? 네, 바로 주변에 있는 힘센 근육들, 예를 들면 대퇴근막 장근이나 허벅지 앞쪽의 대퇴직근을 동원해서 장골근의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다른 근육이 이를 대신해 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몸이 알아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지는 거니까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직원에게 억지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대퇴직근 같은 근육들은 원래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 특화된 애들이지 장골근처럼 섬세하게 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에는 서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결과 고관절을 접을 때 다리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이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벌어지는 보상 패턴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제 얘긴데요? 저는 제가 스쿼트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알고 유튜브 보면서 몇 달을 고생했는데 어떠셨는데요? 엉덩이가 아니라 허벅지 앞쪽만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애초에 원인이 엉뚱한 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와, 약간 허탈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이 자료가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 분명 엉덩이 운동을 했는데 허벅지 앞쪽만 뻐근하다면 그건 장골근 대신 대퇴직근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균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진다고요? 고관절이랑 허리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영향이 가는 거죠? 우리 몸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글의 설명에 따르면 장골근이 제 역할을 못해서 골반 앞쪽이 불안정해지면 네. 우리 몸은 그 불안정성을 잡으려고 허리 주변 근육들을 막 쥐어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는 그 요추전만 자세가 되거나 허리가 C자 모양으로 꺾이는 거요? 네, 맞아요.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불필요하게 덜컹거리면서 결국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야. 고관절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허리라는 기둥 전체를 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관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허리 통증의 숨겨진 범인이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동작이 아니라 준비 자세만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군요. 이미 잘못된 패턴이 몸에 밴 상태에서 운동해봐야 엉뚱한 근육만 더 키우는 꼴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됐는데 그 위에 계속 벽돌을 쌓는 것과 같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훈련법으로 넘어가 보죠. 저도 헬스를 좀 해봐서 아는데 트레이너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자극점을 찾아라, 근육을 쥐어짜라.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장골근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깊숙한 곳에 뭔가 뻐근한 느낌이 올 때까지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접근법이 장골근 훈련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장골근을 사용하는 자극감을 쫓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될 정도예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운동 좀 되는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훈련을 망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건 그동안 헬스장에서 배운 모든 걸 부정하는 얘기 같은데요? 충격적이시겠지만 맞습니다. 이 글의 핵심 철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철학이죠? 장골근은 벤치프레스 할 때 쓰는 가슴 근육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는 타입 2 섬유가 아니에요. 아, 마라토너처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고 관절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타입 1 섬유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마라토너 같은 근육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마치 시끄럽게 힘자랑하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경호원 같은 근육이죠. 경호원, 재밌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호원의 미세한 움직임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미세해서요. 네,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는 이게 운동이 되고 있나 의심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극이라는 걸 느끼려고 다리에 억지로 힘을 꽉 주게 됩니다. 네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우려던 경호원, 즉 장골근은 뒤로 물러나고 원래도 시끄럽던 행동대장, 대퇴직근이 다시 튀어나와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훈련 효과가 0이 되는 거네요? 0이 되는 거죠. 헛수고를 넘어서 오히려 나쁜 습관을 더 강화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자극이 아니라 도대체 뭘 믿고 운동을 해야 하죠? 환경과 규칙입니다. 환경과 규칙이요? 이 글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느낌이라는 결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정확한 환경과 자세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과정을 목표로? 네, 제대로 된 판만 깔아주면 장골근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심부 안정화 근육을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을 제대로 깔아주면 주인공은 저절로 등장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정확한 환경을 만드는 게 첫 단추겠네요. 다행히 이 글에서 거의 실험실 수준으로 세팅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크게 3가지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트예요. 매트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3cm 이상의 압축 매트를 권장합니다. 왜 두께까지 정해주는 거죠? 요가 매트처럼 너무 푹신하면 몸의 미세한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힘센 겉근육들이 개입하게 되거든요. 장골근이 일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면 우리 몸은 일단 큰 근육을 써서 버티려고 하니까 섬세한 장골근이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상체 받침입니다. 상체 받침이요? 그냥 바닥에 눕지 말고 베개나 삼각 쿠션을 어깨까지 충분히 받쳐서 갈비뼈가 위로 붕 뜨는 걸 막아주라고 합니다. 목 뒤랑 어깨 사이에 공간이 뜨지 않는 편안한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너무 푹신한 소재는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쿠션이 출렁이면 몸의 균형이 계속 흔들리니까요. 매트, 상체 받침. 이렇게 판을 다 깔아놓고 보니 정말 제대로 된 실험실을 만드는 기분이 드는데요. 마지막 3번째 도구는 뭔가요? 발 받침입니다. 외지라고 그 쐐기 모양 도구나 아니면 두툼하게만 수건을 발 아래에 두어서 지지 각도를 조절하라고 해요. 발 받침. 이건 단순히 발을 편하게 두는 목적이 아닙니다. 발의 높이를 1cm씩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운동 부하를 찾는 아주 중요한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말 세밀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도 막상 누웠을 때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허리가 뜨지? 이런 식으로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나요? 물론입니다. 이 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계기판을 점검하듯 내 몸이 정말 운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준비 자세 체크리스트를 아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되게 친절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하고 거의 과외선생님처럼 알려주네요. 네, 맞아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준비 자세를 잡았는데 다리가 자꾸 아래로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력으로 버티려고 애쓰지 말고요. 앞에서 설명한 발받침, 즉 웨지를 사용해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네, 그게 핵심이죠. 다음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허리가 뜨면서 다리 쪽으로 몸이 딸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겪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골반의 안정성이 현재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해결책으로 일단 발 아래 웨지를 깔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웨지 아래에 책을 한두 권 받치거나 수건을 더 두껍게 말아서 발의 높이를 점차 높여보라고 해요. 아, 높이를 더 높이는군요. 네, 허리가 뜨는 느낌이 사라지는 바로 그 높이가 지금 나에게 맞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반대로 허리가 뜰까봐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줘서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요.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이것 역시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허리를 억지로 누르는 건 장골근이 아니라 복직근 같은 다른 복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아,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결책 역시 방금 전과 똑같습니다. 발 높이를 조절하는 거요? 네, 발의 높이를 조절해서 부하를 낮추는 겁니다. 허리에 어떤 인위적인 힘도 들어가지 않고 편안하게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허리가 뜨든 허리를 억지로 누르든 근본 원인은 현재 부하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해결책은 발 높이 조절로 부하를 낮추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문제 현상은 달라도 해법은 하나네요. 맞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부하 조절이라는 하나의 원칙에 있는 셈이죠. 상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자꾸 뒤로 젖혀진다면 쿠션 높이가 낮은 것이니 높이면 되고 반대로 몸이 너무 앞으로 말린다면 쿠션이 너무 높은 것이니 낮추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항목이 가장 심각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계속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 벌어지려고 허벅지 안쪽에 억지로 힘을 주고 있다면요? 이 경우는 이미 장골근이 아닌 다른 근육들의 보상 패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 글에서는 일단 임시 방편으로 운동하는 다리 옆에 쿠션을 댄 벽을 이용해서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지지해주고 반대쪽 다리는 편안하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저자가 아주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어떤 코멘트죠? 괄호를 치고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이 정도 상태면 혼자서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기능 회복 운동을 가르치는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이 자료의 신뢰도를 아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좀 무섭네요. 저도 무심코 하던 습관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장골근처럼 섬세한 안정화 근육을 제대로 깨우려면 무작정 움직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이 일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판을 먼저 깔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운동법 하나를 배우는 걸 넘어서 내 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네, 관점의 전환.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더 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근육의 자극, 타는 듯한 느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를 미덕처럼 여기는 지금의 피트니스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중요하지만 섬세한 근육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소외시키고 있었을까요? 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라는 원칙은 단지 장골근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청취자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몸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